유성생식과 유전자의 정의. 이렇게 복잡한 상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왜 유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유전자 복합체와 같은 집합명사를 쓰지 않을까? 집합명사를 쓰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볼 때 꽤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유전자 복합체가 개별적인 자기 복제자, 즉 유전자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성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유성생식은 유전자를 섞는다. 이것은 개체의 몸이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임시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개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일시적이지만 유전자 자체는 잠재적으로 수명이 매우 길다. 유전자의 길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한 개의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것이 이 장의 중심 논제다. 이것은 매우 존경받는 내 동료 몇 사람이 완강하게 동의를 거부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의 설명이 다소 장황하더라도 양해하기 바란다. 우선 성에 대한 사실부터 살펴보자. 앞서 인간의 몸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46권 속에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다. 사실은 좀 기괴하다. 46개의 염색체는 염색체 23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세포의 핵 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23권의 설계도에 대한 대립되는 두 세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들을 1A권과 1B권, 2A권과 2B권, 23A권과 23B권이라고 부르자. 물론 내가 어떤 권이나 어떤 페이지에 붙이는 번호는 순전히 임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각각 염색체를 받는다. 이 각각의 염색체는 부모의 정소 또는 난소 안에서 조립된 것이다. 예컨대 1A권, 2A권, 3A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1B권, 2B권, 3B권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떤 세포에 46개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23개와 어머니에게서 유래한 23개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쌍으로 된 염색체는 전 생애 동안 서로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쌍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각 권의 페이지가 어머니에게서 유래한 특정한 권의 페이지와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다. 가령 13A권의 6페이지와 13B권의 6페이지는 모두 눈동자의 색에 관한 것일 수 있다. 한편에는 청색이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갈색이라고 쓰여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대응하는 두 페이지에 같은 것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으나 눈동자 색깔의 예와 같이 다를 수도 있다. 이들이 모순된 추천을 할 때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한쪽에 적힌 내용이 다른 쪽의 내용보다 우세하다. 앞에서 예로 든 눈동자 색깔의 경우 그 사람은 실제로 갈색 눈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청색 눈을 만드는 설명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설명이 자손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무시되는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한다. 열성 유전자의 반대는 우성 유전자다. 갈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는 청색 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다. 대응하는 두 페이지가 모두 청색 눈을 추천할 경우에만 청색 눈이 만들어진다.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립하는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일종의 타협으로 나타난다. 즉, 몸은 중간 형태를 띠거나 양쪽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갈색 눈의 유전자와 청색 눈의 유전자와 같이 두 개의 유전자가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경우 이들을 서로의 대립 유전자라고 부른다.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경쟁자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하자. 건축과 설계도의 각 권을 페이지를 마음대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바인더라고 생각해보자. 13권에는 6페이지가 있을 텐데 5페이지와 7페이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6페이지가 몇 종류 있다. 어떤 것에는 청색눈, 다른 것에는 갈색눈이라고 쓰여 있다. 또 개체군 내에는 녹색 등 다른 색이 쓰여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전체 개체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13번 염색체의 6페이지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는 대여섯 개 정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13번째 권의 염색체는 2개만 갖는다. 따라서 한 사람이 6페이지에 갖는 대립 유전자는 최대 2개가 된다. 즉, 청색 눈을 가진 사람처럼 같은 대립 유전자를 갖거나 전체 개체군에 있는 대여섯 개 중에서 어떤 것이든 2개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물론 자기가 직접 전체 개체군 내에 이용 가능한 유전자 풀로부터 유전자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항상 모든 유전자는 개개의 생존 기계 속에 구속되어 있다. 유전자는 우리가 수태될 때 할당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체군의 유전자들을 일반적으로 유전자 풀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전자 풀이란 유전학자가 사용하는 학술 용어다. 유성생식은 정해진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유전자를 서로 섞어서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라는 말로 추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인더에서 페이지나 페이지의 뭉치를 빼거나 끼워 넣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 개의 세포가 2개로 갈라지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서 그 각각의 세포는 46개의 모든 염색체 사본을 전부 받는다. 이처럼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른다.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세포 분열이 있는데 이는 생식세포, 즉 난자 또는 정자를 만들 때에만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다. 난자와 정자는 염색체를 46개가 아닌 23개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이한 세포다. 물론 이 수는 46개의 절반으로 이들이 수정되면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에 딱 맞는 수다. 감수 분열은 정소와 난소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형태의 세포 분열이다. 거기에서는 46개 염색체의 완전한 2세트를 갖는 한 개 세포가 분열하여 한 세트에 23개의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설명에서는 인간의 염색체 수를 쓰기로 하자.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는 정손에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보통의 세포가 감수 분열하여 만들어진다. 하나의 정자세포에 어떤 염색체 23개가 들어가는 걸까? 중요한 사실은 46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23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13권의 사본이 2개 있고 17권의 사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자 하나에 이를테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염색체 전부, 즉 1비건, 2비건, 3비건, 23비건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 자식은 그 유전자의 절반을 친할머니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친할아버지로부터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처럼 염색체가 한 뭉치로 배분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더 복잡하다. 염색체를 낱장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바인더로 가정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정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 뭉치가 빠지고 짝이 되는 권에서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나 뭉치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자에서 제1권은 1A권의 첫 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1B권의 66페이지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 22권도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떤 한 개체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그의 모든 정자세포가 46개의 염색체로 이루어진 동일한 세트의 작은 조각에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조립하여 만들어졌더라도 말이다. 난자는 난소 내에서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고 역시 모든 난자세포는 서로 다르다.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혼합 메커니즘은 꽤 잘 알려져 있다. 정자 또는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아버지 쪽의 염색체 조각들은 서로 떨어져서 어머니 쪽 염색체의 해당 조각과 바뀐다. 여기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자를 만드는 개체의 부모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라는 의미다. 즉, 그 정자가 수정하여 만드는 자손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유래하는 염색체를 뜻한다. 염색체의 조각이 교환되는 이 과정을 교차라고 한다. 이 교차 현상은 이 책의 논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 교차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상 당신이 현미경으로 자기 정자, 당신이 여자라면 난자의 염색체를 들여다보며 아버지로부터 온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온 염색체를 구별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것은 보통의 체세포와는 현저히 대조적이다. 한 개의 정자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든 어머니 쪽 유전자와 아버지 쪽 유전자의 모자이크로 만들어진다. 유전자를 책의 페이지에 비유한 것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인더에서는 한 페이지 전체가 삽입되거나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지만 한 페이지의 일부분이 삭제되거나 교환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유전자 복합체는 뉴클레오티드의 문자로 이어진 긴 끈이기 때문에 페이지처럼 분명히 나뉘지 않는다. 명확히 하자면
단백질을 지정하는 메시지에 쓰이는 것과 똑같은 네 알파벳 글자로 된 단백질 사슬의 종결 메시지와 단백질 사슬의 시작 메시지가 있다. 이들 두 개의 메시지 사이에는 한 개의 단백질을 지정하는 암호화된 설명서가 들어있다.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유전자를 시작과 종결 메시지 사이에서 한 개의 단백질 사슬을 지정하는 뉴클레오티드 문자의 서열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시스트론이 이와 같이 정의된 단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와 시스트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차는 시스트론 간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는다. 시스트론 간뿐만 아니라 시스트론 내에서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다. 마치 설계도가 각각 떨어진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46개의 두툼한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혀 있는 것과 같다. 시스트론의 길이는 일정치 않다. 어떤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음의 시스트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두루마리 테이프에 적힌 암호를 읽고 종결 메시지와 시작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교차는 어머니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와 그에 상응하는 아버지 쪽의 두루마리 테이프를 맞잡아 들고 그것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든 대응하는 부분을 잘라서 바꾸는 것과 같다.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유전자라는 말은 하나의 시스트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묘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물론 내 정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정의는 없다.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 정의에 무언가 신성한 것은 없다. 목적에 따라 원하는 대로 용어를 정의하면 된다. 다만 그 정의는 명확하며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정의는 윌리엄스의 정의다.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긴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염색체 물질의 일부로 정의한다. 앞장에서 사용한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복제 정확도가 뛰어난 자기 복제자라고 할 수 있다. 복제의 정확도란 사본 형태로서의 수명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단순히 수명이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이 정의를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